네, 뉴스픽5를 두 번째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죠. 하지만 야당에선 사실관계를 회피한 동문서답, 영혼 없는 사과 쇼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를 한 거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다시 제기했죠. 그리고 어제 베이징 올림픽 대한민국 대표단의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남자 1500m 경기 황대헌 선수가 그 주인공이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고개 숙인 배우자, 그리고 오늘 올림픽, 셀프 치료와 소중한 한 표, 마지막 청와대 VIP입니다. 자, 먼저 대선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배우자 리스트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두 양강 후보 부인이 서로 경쟁하듯 사과 기자회견을 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네, 새해 들어 공수교대가 이뤄진 모양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황제의전, 불법 대리 처방,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직 직원이자 제보자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 법인카드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네, 현재 김혜경 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혹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그 어느 하나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먹지 않았다는 약을 굳이 김 씨 자택 문 앞에 걸어둔 이유, 명절과 제사 심부름, 그리고 아들 퇴호 속에 관용차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보자 A씨에게 지시를 내린 전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데자뷰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 인연, 도움 등의 표현이 유사했습니다. 회견 직후 제보자 A씨가 입장문을 냈죠.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도 되묻고 싶다는 겁니다. 일주일전 입장문에서는 상시 노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라 제보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다 뭐 식구들과 함께 드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남편인 이재명 후보 오늘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부족했다면서 제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네, 김혜경 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활동을 비공개로라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영희 선대위적 대변인은 김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감정에 북받친 듯 왈칵 눈물을 쏟기도 했는데요. 김혜경 씨의 회견을 힘들게 내린 결단, 할 수 있는 사과의 최대치라며 두둔했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영혼 없는 맹탕 사과다, 수사나 감사를 핑계로 선거일까지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 드러났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대통령 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는 말로 애둘러서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구체적 해명 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문서답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눈에는 눈, 배우자엔 배우자일까요? 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가 동원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후보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오늘 올림픽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젯밤 쇼트트랙 남자 1500m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황대현 선수가 값진 첫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편파 판정의 서름을 딛고 실격 악몽을 실력으로 잠재운 순간이었죠. 답답하게 꽉 막혔던 우리 국민들의 가슴도 이렇게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지난 1000m 준결승 경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벽을 두드리면 뭐든 열린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준서, 박장혁 선수와 함께 출전한 1500m 결승선 9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한꺼번에 4명을 제치면서 단숨에 선두로 나섰습니다. 결승선까지 단 한 번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 선보였습니다. 편파 판정에 피읍도 낄 틈이 없는 아주 완벽한 금메달이었습니다. 네, 실력이면 실력, 언변이면 언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마치 저처럼 사회생활도 금메달급이던데요. 자, 선수촌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내가 치킨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갑자기 웬 치킨이냐? 자, 엊그제 기자회견장에서 봤던 이분, 바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한국선수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비비땡의 윤홍근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야, 대박. 닭판이야. 닭판.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님. 사진하고 똑같죠? 어떻게 포토샵을 하나도 안 해? 회장님께서는 치킨의 왕이시고 저는 내고의 왕이니까 치즈볼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예. 오케이. 네, 그리고 어제 여자 3000m 계주 경기도 정말 짜릿했습니다. 총 2위까지만 결승에 진출하는 준결승에서 강팀 캐나다와 미국, 러시아를 만나서 쉽사리 치고 올라가질 못했는데요. 레이스 막판에 3위까지 밀려나며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쇼트트랙의 신 최민정 선수의 막판 스퍼트가 시작이 됐죠.
자, 2바퀴, 1바퀴, 그리고 마지막 반바퀴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하면서 2위로 꼬린 결승 진출 성공했습니다. 쇼트트랙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평준화가 됐어요. 모든 나라가 이제 잘 타서 어떻게 보면 결승만이라도 간 것만이라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최민정 선수도 몸놀림이 되게 가볍고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메달 획득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피겨 역사에 새 페이지가 쓰였습니다. 바람의 스케이터 남자 싱글의 차준환 선수가 오페라 투란도트에 맞춰 아름다운 프리 연기를 펼쳤는데요. 첫 점프였던 쿼드러플 토르 점프에선 미끄러졌지만 이 필살기인 쿼드러플 살코를 비롯한 6개 점프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종합 282.38점,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세운 15위 한국 남자 싱글 최고 기록을 스스로 10계단이나 앞당긴 겁니다. 자, 차 선수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당당한 포부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 가볼까요? 셀프 치료입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 5만 4,122명, 재택 치료자 수도 17만 4,177명에 달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 확진자, 재택 치료 중에 모든 것을 셀프로 해야 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이라든가 인후통, 발열, 일반적인 해열제나 소염 진통제, 종합감기약 등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일 때, 그리고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으실 때 의료진께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확진 판정 받으면요, 휴대폰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가 옵니다. 여기에 자신의 역학조사 내용을 셀프 입력해야 하고요. 모니터링 전화 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 점검도 해야 합니다. 격리 중인데 약은 어떻게 사나? 동거인이 약국에 가서 받아오거나 혼자 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해주는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관리군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재택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검사일 기준 7일입니다. 해제 전에 PCR 검사 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소중한 한 표입니다. 자, 오늘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확진 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현장 투표를 하는 방안인데요. 당초 여야가 밤 9시까지 연장을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비용과 인력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7시 반 조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대신 여야는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부여했고요. 제 시간에 투표소 도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통해 낮 시간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정개특위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서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청와대 VIP입니다. 2명의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매 중단 사태로 2,5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은 장하성 현 주중대사, 한 사람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입니다. 자, 이 펀드, 이른바 장하성 동생 펀드로도 관심을 모았었죠. 설립자가 장 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자, 장 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에 60억 원, 그리고 김 전 실장도 비슷한 시기에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인 피해자들은 만기 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들 VIP에겐 중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투자 액수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 장 대사는 펀드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법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실장 역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한 바 없다. 필요하면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팩 5였습니다.